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미디어엔터 레저 담당하는 이균입니다. 제목은 이제 좀 놀고 싶다라고 적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도 하반기에 섹터가 다 신저가를 썼어요. 아시겠지만 지소미아 관련된 일본 피해주 저희가 일본 비중이 한 25에서 40% 정도 되다 보니까 좀 그때 다 섹터 전반적으로 신저가를 썼고요. 올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컨택주로 분류가 돼서 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놀 때가 됐다라고 해서 저희 섹터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 한번 보시면 저희가 그 죄송합니다. 네. 이익 한번 보시면 저희가 올해 뭐 다 안 좋았습니다. 다 안 좋았는데 당연히 내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레저 당연히 좋아질 거고, 기획사는 뭐 아시겠지만 빅히트나 JYP 같은 경우는 콘서트가 안 됨에도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는 내년에도 좋을 것 같고요. 드라마가 조금 부진했는데 메가박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놀 수 있게 되면 다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좀 좋게 보는 산업은 K-팝입니다. K-팝 계속해서 좀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저희가 미국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레저는 사실은 다 좋습니다. 사실 뭐 선호 방향성이 다르진 않는데 그래도 좀 업사이드 감안했을 때는 파라다이스나 모두 투어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글로벌에서 좀 주가 중에 하나 좀 특이한 게 익스피디아가 지금 올해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19년 기준으로 글로벌 OTA와 한국 여행사 매출 비중을 보시면 글로벌에서는 이제 숙박 비중이 한 70% 됩니다. 저희는 이제 패키지 비중이 86%고, 그러니까 한국 여행사는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일본이나 동남아로 패키지 여행을 보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이랑은 조금 매출 구성이 다르다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지금 저기 뭐 보시다시피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고, 카지노는 잠재 수요가 있지만 여행에는 이연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너무 많이 못 놀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는 진짜 많이들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제 사냐고 여쭤보시는데 그건 제가 백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오늘 사자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주가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오랫동안 못 갔던 경우들이 이제 지역별로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사스 구간에 2013년도에 17% 빠졌는데 저희가 이제 이후 4년간 10배 정도, 하나투어 기준으로 10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는 저희가 해에 40% 빠졌지만 6년 동안 7배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억눌린 이런 이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폭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가 좀 중요한데, 지금 오늘도 기사가 나오고 있죠. 지금 연초부터 무급 휴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지금 그게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하나투어가 직원들에 대한 전 직원 무급 휴가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도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전 직원 무급 휴가 얘기 나오고 있고, 아마 내년 1월에 또 모두 투어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 이제 이 휴업들이 실제로 이제 뭐 구조 조정으로 넘어갈 때 산업은 굉장히 한번 크게 구조 조정을 할 거고, 결국 살아남는 기업들은 당연히 뻔하겠죠. 대형사 일 거기 때문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당연히 내년에 이 어려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하나투어를 최선호주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투어가 연초에 이제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주주 가치가 한 25에서 30% 정도 희석이 됐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모두투어가 조금 더 높다, 방향성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모두투어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서는 2022년 상반기까지 한 70% 정도 주가 업사이드, 그래서 탑픽 중에 하나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입니다. 판돈이 작년에 아시아 시장 규모, 결국 이제 중국인 VIP가 어디서 얼마나 치냐에 따라서 이 카지노 업체들의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 시장이 약 60조 원, 올해 상반기에 8조 원이고요. 중국인 VIP들이 아무데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도 비슷하겠지. 아직 숫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판돈이 작년에 반도 되지 않습니다. 7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연 수요라는 건 없지만 잠재된 수요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회복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가 역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에 좀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마카오가 최근에 엄청 부진한데, 중국이 최근에 도박을 엄청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권유자, 참여자에 대해서 형량을 기존 3년에서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이런 법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마카오 정켓을 좀 많이 위축시키면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다 2차 웨이브가 와서 다 안 좋았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싱가포르이 엄청 큰 나라였거든요. 그 카지노 산업 규모로 저기 보시면 이제 34억 달러가 있는데 요 사이에 필리핀 요런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 2015년도에 시진핑의 정부의 마카오 반부패 정책으로 그 VIP들이 다 동남아로 가고 마카오는 거의 안 빠졌죠. 마카오는 이걸 다 메스로 메꿨습니다. 복합 리조트 돼가지고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수영장도 있고 맛집도 미슐랭 맛집도 너무 많고 사실 놀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메스로 메꿔주면서 그 좀 버텼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온라인 쪽에 이제 중국인 VIP들이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온라인 도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면 사실은 한국에 좀 반사수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카지노가 성장한다는 모르겠는데 기존 수준까지는 바로 회복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보면은 그냥 사실 뭐 실적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차트로 보셔도 편안한데요. 사실 다 대부분 기존 주가 혹은 실적까지 다 회복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랑 강원랜드는 한 50% 정도 업사이드가 있고요. GK는 솔직히 업사이드가 조금 더 높긴 한데요. GK는 아시겠지만 배당주인데 5년 동안 배당이 계속 감익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이 회복되면 당연히 리레이팅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조금 더 업사이드가 높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를 현재 미리 제가 예단할 수가 없어서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중에 좀 편하신 기업으로 투자하시면 내년 말까지 내년 이맘때는 아마 50% 정도 업사이드는 보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 레저 넘어가서 이제 K-팝 좀 말씀드릴 건데요. K-팝 같은 경우는 음반 판매량이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 9월 누적으로 36%가 올랐고요. 저희가 기존에 알던 BTS, 엑소에 더해서 NCT, 세븐틴, 블랙핑크 모두 앨범당 100만 장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사실 이제 제가 이 산업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믿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그룹들이 다 아시아에서 앨범을 판다면 사실 가봐야 일본이거든요. 이제 글로벌 음반 시장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인데 다 일본에서 하면 일본에서는 돔구장에서 이제 투어를 하는데 돔이 이제 야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빅뱅이랑 동방신기만 돔토를 돌았는데 BTS, 세븐틴, 트와이스, 블랙핑크 또 나중에 뭐 니쥬, 트레저 이런 그룹들이 다 하게 되면 캐파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어떤 기업의 이익은 좋아질 수 있지만 산업의 이익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수출 데이터 이 트라스라는 곳 이제에서 가보시면 지금 9월 2016년도에 해외 그 수출 비중이 4%, 그러니까 비아시아 수출 비중이 4%. 근데 지금 9월 누적으로 27%고 10월 누적으로는 30%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앨범들이 다 북미, 유럽 쪽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바로 오른쪽에 이 더쿠스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미국 K-팝 팬은 1인당 평균 18개 그룹을 팔로우한대요. 그리고 이제 상위 10%는 46개 그룹을 팔로우하는데 저도 46개 그룹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BTS 좋아해? 뭐 엑소 좋아해? 혹은 트와이스 좋아해? 블핑 좋아해라고 하지만 사실 해외에서 봤을 때 그냥 K-팝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BTS도 사고 세븐틴도 사고 그냥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현상, 이런 멀티 팬덤 현상 때문에 모든 가수들의 앨범이 100만 장을 갑자기 돌파하는 현상들이 나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었고 유튜브로 앨범으로 많이 샀고 그럼 제 생각에는 많이 올 거다 콘서트로. 그래서 북미 유럽으로 내년에 콘서트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올라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BTS는 이미 이제 그 비아시아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도에 전체 콘서트 1등을 빅뱅이 했고요. 일본에서 18년도에 동방신기 1등 했는데 다 일본에서만 성장하면은 결국 그냥 MS 나누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BTS는 죄송합니다. 비아시아 비중이 50%가 넘어갔고 다른 그룹들도 북미 유럽에서 수출 비중이 30%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그 BTS는 미국에서 그 티켓 가격이 1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합니다. 유럽은 13만 원 정도고 그래서 해외로 가면은 피도 올라가고 캐파라고 하는 그 뭐 농구장, 뭐 야구장 이런 캐파들이 굉장히 당연히 많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좀 빅히트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인데요. 제가 조금 이제
시장에 많이 모르시는, 특히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위버스라는 앱은 두 개예요. 위버스랑 위버스 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버스는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있는 곳이고, 거기 딱 가시면 배너가 있어요. 우리 11월에 뭐 할 건데, 12월에 뭐 할 건데, 1월에 뭐 할 건데, 앨범 할 건데, 콘서트 할 건데, 딱 누르시면 위버스 샵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엄청난 결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MAU 추이를 보시면 뭐 월에 100만 오를 때도 있고요, 40만 오를 때도 있고, 지금 벌써 1000만을 제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까지 못해도 위버스 기준으로 한 1500, 위버스 샵 기준으로 750만이 되면 회사가 알프를 줬어요. 8만 원 정도, 월 알프가 8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페이잉 유저 비율 9% 감안했을 때 위버스 매출액으로 5천억에서 6천억 버는 게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플랫폼 기업이고 트래픽이 있고 회사가 알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대충 추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 매출 1조 정도 버는데, 저희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게 되면 1.5조까지 매출 벌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디어 드라마 좀 말씀드릴 텐데요. 미디어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수가 많이 죽고 있어요. 여기 왼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그래서 편수가 많이 죽었는데,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TV 광고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다 디지털로 넘어가서 뭐 저희가 아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들이 되게 좋았고요. 저희는 안 좋았죠. SBS, 예능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드라마 제작비는 미리 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엇박자 때문에 좀 상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오른쪽에 이런 이제 보너스를 많이 제공하면서 드라마 편성을 축소하면서 최대한 몸을 웅크리는 전략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센티는 확실히 개선되고 있어요. 지금 ENM도 4분기 TV 광고는 YY 플러스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SBS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좀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 회복되고, 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현재 10월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았다. 4분기도 좀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이제 SBS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냈죠. 영업이익 350. 제가 내년에 350억 받던 회사인데 이번 분기에 뭐 비용 축소에 여러 가지 또 좀 좋은 일들이 이제 뭐 그 디지털 매출 올라간 거 좀 겹쳐가지고 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사실은 그동안 계속 약간 좀 톤을 좀 다운하고 있었는데 SBS 정도는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에코 마케팅까지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뭐 오호라라든지 몽데라든지 센스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클럭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2017년부터 매년 영업이익이 2배씩 성장한 회사고, 그러다 보니 내년에 또 되겠어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년간 레퍼런스를 증명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또 한 번의 도약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QOQ로 좀 감익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멈춰 있는데 요 조정 구간에서 현재 내년 기준으로 12배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지금 정도면은 좀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그래도 또 한 번 도약할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드라마 말씀드릴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 매출의 절반이 편성, 미디어가 주는 그 편성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아무래도 TV 광고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편성이 계속 이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서 좀 드라마 업체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안 좋습니다. 다만 그 이제 플렉스페트롤닷컴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사이트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한국 드라마가 지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그 밑에 순위가 글로벌 연간 누적 순위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왔는지 상관없고 누적으로 이제 인덱스화 시켜서 한 건데,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글로벌에서 15등 했고요. 더킹이 뭐 한국에서 뭐 망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글로벌로 28등인데, 뭐 아시겠지만 1등부터 10등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드라마, 여러분들이 거의 모두 다 들으면 아는 드라마들이고요. 그 드라마랑 비교했을 때 제가 하나하나 개별의 드라마 제작비를 모르지만 저희가 만드는 제작비보다는 당연히 택도 없이 훨씬 높게 만들어지는 드라마들이거든요. 이 한국 드라마들이 100에서 200 혹은 비싸봐야 300억짜리 이 드라마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현재 증명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한국 1위가 아시아 1위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미국에서 기회가 되게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작품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잘 된다면 내년,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정도에 방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면 저희가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서 또 미국으로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편성 축소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성과를 나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리레이팅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전에도 드렸던 얘기지만 결국 글로벌 OTT는 계속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아시겠지만
지금 북미보단 당연히 아시아에서 성장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저희는 이제 넷플릭스만 말씀드렸지만 내년엔 진짜로 뭐 애플 TV, 디즈니, HBO 맥스, 또 국내에서 또 웨이브, 티빙, 뭐 카카오 TV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혹시 뉴스 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애플 TV에 그 파친코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가 이민호 씨가 이미 캐스팅이 됐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윤여정 씨도 이미 캐스팅이 돼 있고 한국에서 촬영하고, 제가 알기로 이제 나중에 캐나다 가서 또 촬영하는 건데, 이 작품 제가 알기로 제작비가 1,000억에 넘어가는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한국에 나중에 뭐 이 정도 급은 아니겠지만 외주 넘어오고, 뭐 HBO 또 외주 또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되면 드라마 전반적으로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산업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픽으로 이제 넘어가면, 탑픽으로 빅히트랑 JYP 먼저 말씀드릴 건데, 빅히트랑 JYP는 올해 콘서트를 못했는데도 오히려 증익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히트 같은 경우는 위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이해도가 너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위버스나 위버스샵 앱이 2개 있는 것도 잘 모르고요. 위버스샵이 현재 위버스보다 성장률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위버스 대비 위버스샵의 다운로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편하게 이해하실 거면 위버스샵은 약간 뭐 마켓컬리나 쓱 같은 겁니다. 내가 돈을 쓰지 않을 거면 깔 이유가 없는 앱이거든요. 그 앱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이 회사의 매출을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2천억, 저는 내년에 3천억까지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3분기 때 제가 200억 영업이익 추정했던 회사가 400억이 나왔습니다. 이미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상장 수수료가 좀 많아야 1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런 일회성 비용 제외하면 하반기에만 영업이익 1,000억 벌 수 있는 회사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 더하기 1,000 하면 2,000억인데 내년 컨센서스가 2,000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너무 고평가보다는 너무 과소추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히트 내년에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BTS 내년에 아마 재개되면, 그 코로나 끝나서 앨범이나 콘서트가 재개되게 되면 앨범 판매량은 이미 글로벌 1등이고요. 콘서트 매출액도 전체 1등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버스 샵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 너무 MD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배송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내년에 저희 3천억 정도 보는 회사, 현재 JYP보다 싼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빅히트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JYP는 좀 많은 말씀 드리기보다는 니쥬라는 그룹이 12월에 데뷔하는데 니쥬 빵이 나왔어요. 저희가 어릴 때 보던 그 국진이 빵 같은 건데 아직 데뷔를 안 했습니다. 데뷔를 안 했는데 니쥬 빵이 나왔다는 건 도대체 이 산업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2월에 데뷔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트와이스 우리가 봤던 기존의 수익 구조 그런 거를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데뷔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좀 보실 만한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숫자 좀 참고해 주시고, 니쥬에 대한 수익 구조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금 비싸 보이는데 저희가 니쥬 추정치를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니쥬 숫자 보시고 좀 시장에서 조금 인식이 되면 저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이것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고요. 파라다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가는 많이 좀 쩔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재개되게 되면 코로나19 끝나서 백신 나와서 당연히 좀 즐길 수 있게 되면은 이연 수요까지 아니더라도 잠재 수요까지는 회복할 거다. 그래서 기존에 봤던 실적이나 혹은 뭐 차트로 보셔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이고, 타 기업 GK 강원랜드 대비로는 4기업이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구조도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카지노 안에서 좀 추천드리고, 좀 내용상으로 생략했지만 여행 안에서는 모두 투어, 이렇게 좀 탑픽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